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청년들이 이력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은 사람의 눈에 닿기도 전에 AI 필터에서 잘려나갑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도착하기도 전에 알고리즘의 쓰레기통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더 무서운 건요,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꿈꿔온 직업들이 어떻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들어갈 길 자체가 막히는지, 그 냉혹한 현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돌아가 보죠. 얼마 전 미국 노동정책을 총괄했던 전 노동부 고위 관료의 발언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그가 던진 한마디는 정말 서늘했습니다. 미국의 대형 로펌들이 이제 신입 변호사를 채용해서 교육하는 대신 인공지능에게 법률 리서치를 완전히 맡기고 있다는 겁니다. 신입들이 들어올 문 자체가 아예 닫혀버린 거죠. 이게 단순히 채용이 줄어든다는 수준이 아니라 직업의 진입 경로 자체가 붕괴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변호사라는 직업은 오랫동안 안정성과 높은 소득을 보장하는 전문직의 상징이었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권하는 대표적인 직업이었고, 많은 학생들이 로스쿨 진학을 위해 밤낮으로 공부했죠. 그런데 지금 그 꿈의 사다리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내 상황을 들여다보면 더 심각합니다. 국내 10대 로펌의 최근 채용 공고를 분석해보니 불과 2년 전과 비교했을 때 신입 변호사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거든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미 고용 한파가 시작됐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빈자리를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바로 최근 급속도로 발전한 법률 전문 AI 서비스들입니다. 이미 많은 현직 변호사들이 AI를 활용해서 판례를 검색하고 분석하며 법률 서면의 초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신입 변호사들이 몇 시간씩 걸려서 했던 작업을 이제는 AI가 몇 분 만에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막 변호사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설 자리가 원천적으로 사라진 거죠. 경력을 쌓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변호사만 이런 상황에 처한 게 아닙니다. 회계사들의 사정은 더욱 처참합니다. 소위 빅4라고 불리는 국내 최대 규모의 회계법인들이 신입 채용 규모를 30% 이상 대폭 줄였다는 건 이제 업계에서 공공연한 사실이 됐습니다. 실제로 국내 대형 회계법인들은 AI 도입을 통해 매년 수만 시간 이상의 업무 시간을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면 수십 명의 회계사가 1년 내내 매달려야 하는 업무량과 맞먹는 양입니다. 과거에는 회계사라는 직업이 숫자를 다루는 기술자로서의 역할이 컸습니다. 장부를 정리하고 숫자를 맞추고 오류를 찾아내는 작업들이죠. 하지만 이제는 그런 일들을 AI가 훨씬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합니다. 회계사의 역할은 AI가 뽑아낸 방대한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승인하는 소수의 관리자로 완전히 재편됐습니다. 결국 신입 회계사가 필요 없어진 거죠. 더 소름 끼치는 건 이런 현상이 문과 계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취업 시장에서 절대 권력을 누려왔던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의 위상마저 흔들리고 있거든요. 링크드인의 최근 데이터를 보면 정말 충격적인 변화가 포착됩니다. 2023년부터 꺾이기 시작한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의 취업 성과가 이제는 소위 취업이 어렵다고 여겨졌던 인문학 전공자들과 비슷한 수준까지 내려왔다는 겁니다. 코딩이나 시스템 설계 같은 전문 영역조차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해내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비싼 돈 들여 신입 개발자를 뽑아서 교육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챗GPT나 코파일럿 같은 AI 도구들이 코드를 작성하고 버그를 찾아내고 심지어 최적화까지 해주니 말이죠. 신입 개발자가 일주일 걸려서 할 일을 AI는 몇 시간 만에 끝냅니다. 그렇다면 의료계는 어떨까요? 가장 보수적이고 난공불락이라 여겨졌던 의료계조차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국내외 다수의 공공의료기관은 이미 AI 기반 응급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영상 판독의 핵심 역할을 AI에게 맡기고 있습니다. CT나 MRI 영상을 분석해서 이상 징후를 찾아내는 작업을 AI가 담당하는 거죠. 덕분에 환자의 대기 시간은 획기적으로 줄어들었지만 그 대가로 의사라는 직업의 희소성은 예전 같지 않게 됐습니다. 한국은행조차 보고서를 통해 의사를 인공지능 노출도가 가장 높은 직군 중 하나로 분류하며 거대한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영상의학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일부 병원에서는 AI가 1차 판독을 하고 의사가 최종 확인만 하는 시스템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건 단순히 일자리 숫자가 줄어드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사다리라고 불렀던 경험의 통로 자체가 끊어지고 있다는 게
진짜 공포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신입 직원들은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실력을 쌓고 점차 베테랑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변호사는 판례 검색부터 시작해서 서면 작성을 배우고, 회계사는 장부 정리부터 시작해서 재무제표 분석을 익히고, 개발자는 간단한 코드 수정부터 시작해서 시스템 설계를 배웠죠. 하지만 이제 그 기초적인 일들을 AI가 몽땅 가져가 버렸습니다.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내디디려는 청년들에게는 올라갈 사다리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어진 셈입니다. 경험을 쌓을 기회 자체가 박탈된 거죠. 사다리가 무너진 것도 모자라 이제는 그 사다리를 올라타려는 시도조차 봉쇄당하고 있습니다. 요즘 취업 준비생들 사이에서는 입사 지원 버튼이 사라졌다는 웃지 못할 농담이 돌고 있는데요. 단순히 자리가 줄어든 게 아니라 신입사원이라는 존재 자체가 기업들에게는 일종의 짐처럼 여겨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클로드를 만든 엔트로픽의 CEO는 불과 얼마 전 아주 서늘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앞으로 5년 안에 신입 사무직의 절반이 AI로 대체될 것이며, 주니어급 인력을 고용해서 교육하는 기존의 기업 모델은 완전히 붕괴할 거라는 예측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이미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의 흐름을 분석하는 전문기업 리벨리오 랩스의 데이터를 보면 지난해 미국 전체의 신입 일자리 공고가 무려 35%나 급감했습니다. 특히 우리가 꿈의 직장이라 부르는 빅테크 기업들의 상황은 더 처참해서 대졸 신입 채용이 5년 전과 비교해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대규모 채용을 진행하던 시절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됐습니다. 이들 기업은 오히려 기존 인력을 감축하면서 AI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까지 신입을 기피하는 걸까요? 답은 아주 잔인할 정도로 명쾌합니다. 예전에는 신입을 뽑아서 가르치는 걸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엑셀을 정리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고서 초안을 잡는 사원급의 업무를 AI가 인간보다 수백 배 빠르고 정확하게, 그것도 24시간 내내 불평 없이 해내고 있으니까요.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말도 잘 못 알아듣는 신입을 뽑아서 공들여 키우기보다 고도화된 AI 라이선스 몇 개를 더 결제하는 게 훨씬 이득인 셈입니다. 연봉 4천만 원짜리 신입 직원 한 명을 뽑는 비용이면 AI 도구를 몇 년간 쓸 수 있습니다. 게다가 AI는 연차가 쌓인다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지도 않고 휴가를 가지도 않고 이직할 걱정도 없습니다. 경영진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합리적인 선택이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올해 초 졸업을 앞둔 청년들이 느끼는 절벽은 상상 이상입니다. 미국의 한 채용 플랫폼이 진행한 대규모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정말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졸업 예정자 10명 중 6명은 자신의 직업 전망에 대해 극도로 비관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대다수가 AI가 내 자리를 아예 없애버릴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기준 미국 20대 초반 대졸자의 실업률이 9% 초반대까지 치솟았다는 통계는 이들의 불안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대학만 졸업하면 어떻게든 일자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건이 좋지 않더라도 경력을 쌓을 기회는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예 시작할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취업의 문턱에 서기도 전에 이미 AI라는 거대한 벽에 가로막힌다는 겁니다. IT 전문 매체들의 조사에 따르면 구직자 10명 중 7명 이상은 자신의 지원서가 인사 담당자의 눈에 띄기도 전에 AI 필터링에 의해 걸러졌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슬픈 건 이게 단순한 피해망상이 아니라는 점이죠. 실제로 인사 담당자의 얼굴이라도 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지원서는 전체의 겨우 2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기업의 66%는 이미 AI 도입을 직접적인 이유로 들며 신입 채용을 대폭 줄이고 있고요. 결국 지금의 구직 시장은 신입에게 경험을 쌓을 기회조차 주지 않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뽑는 게 아니라요.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 즉 인력 구조의 문법 자체가 신입 없는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는 게 이 비극의 진짜 핵심입니다. 이런 흐름은 단순히 채용 동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조직 내부에서도 기존 인력들을 AI로 갈아치우려는 글로벌 기업들의 냉혹한 행보가 시작됐습니다. 세계 최대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를 보면요. 지난해에만 10,000명 단위에 달하는 대규모 인력 감원을 단행하며
조직을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고객 관리 솔루션의 제왕인 세일즈포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회사의 CEO는 최근 한 행사에서 이미 회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인공지능이 소화하고 있다는 주장까지 내놓으며 엔지니어 신규 채용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인간 개발자 수천 명을 뽑는 것보다 성능 좋은 AI 모델 하나를 돌리는 게 회사 입장에선 훨씬 남는 장사라는 걸 공개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이런 칼바람은 자동차 산업의 거인 포드나 금융권의 심장 골드만삭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글로벌 컨설팅 그룹 맥킨지의 데이터에 따르면 기술 산업 분야 기업 10곳 중 8곳 이상이 이미 실무에 AI를 적극적으로 배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올 정도입니다. 이건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AI와 경쟁하고 있고 그 경쟁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회사는 점점 더 적은 인원으로 더 많은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 차이를 AI가 메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일자리가 사라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살아남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전에 본 적 없는 거대한 계급의 장벽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회계 컨설팅 기업 PwC가 발표한 보고서에는 아주 충격적인 수치가 담겨 있습니다. AI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근로자는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무려 56%나 더 많은 연봉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직급으로 일해도 AI라는 강력한 도구를 쥐었느냐 아니냐에 따라 통장에 찍히는 액수가 절반 이상 차이 난다는 뜻이죠. 이건 단순한 실력 차이가 아닙니다. AI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은 생산성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인정해주는 겁니다. 결국 AI는 평등한 기술이 아니라 가장 잔인한 양극화의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연구진이 내놓은 분석을 봐도 AI 활용도가 높은 상위 그룹은 오히려 고용과 임금이 동반 상승하는 기현상이 관찰되는데요. AI를 파트너로 부리며 생산성을 폭발시킨 극소수의 슈퍼 엘리트들은 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 반면 전통적인 방식에 머물러 있는 다수는 도태되고 있는 겁니다. 한 명의 AI 전문가가 예전에 10명이 하던 일을 해내니 그 한 명에게 10명분의 절반만 줘도 회사는 이득이고 그 전문가도 예전보다 훨씬 많은 돈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떻게 될까요? 자리를 잃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냉혹한 톱니바퀴 아래 그대로 짓눌려야만 하는 걸까요? 사실 역사는 늘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비슷한 공포를 쏟아냈습니다. 산업혁명 때도 기계가 사람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라며 사람들은 공장을 파괴했습니다. 컴퓨터가 보급될 때도 사무직이 사라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적응해왔습니다. 그렇다면 AI 시대에도 그런 낙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마냥 부정적인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최근 다보스 포럼에서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사라지는 일자리보다 훨씬 많은 1억 7천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 세계 일자리는 7,800만 개가 순증가한다는 계산이 나오죠. AI 때문에 멸종이 아니라 진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AI 시대에 살아남을 유망 직업들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나 AI 윤리 책임자 같은 생소한 이름들이 등장했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직업들, 당장 내일 출근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선 전혀 와닿지 않는 게 사실입니다.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AI 윤리 책임자가 되려면 무슨 공부를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도 드뭅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훨씬 더 현실적인 생존 키워드에 주목합니다. 가장 먼저 꼽히는 건 결과에 대해 최종적인 책임을 지는 역할입니다. AI가 판례는 1초 만에 찾아줄 수 있어도 그 판례를 바탕으로 한 선택이 누군가의 인생이나 기업의 운명을 바꿀 때 그 법적 사회적 책임을 대신 져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어떤 정답을 고를지 결정하고 그 결과에 끝까지 책임져야 하는 리더와 전문가의 영역은 인간의 고유 영토로 남게 될 겁니다.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 환자의 생명이 걸린 최종 진단, 법정에서의 전략 수립 같은 것들은 AI가 대체할 수 없습니다. AI는 선택지를 제시할 수 있지만 최종 결정은 인간이 내려야 하고 그 결정에 대한 책임도 인간이 져야 합니다.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인간의 신뢰와 공감을 다루는 서비스입니다. 고액 자산가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복잡한 심리를 다루는 일처럼 사람 사이의 유대감이 본질인 직업들은 AI 시대에 오히려 독보적인 가치를 인정받게 될 겁니다.
기계는 지식을 줄 수는 있어도 신뢰를 구축할 수는 없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심리 상담사를 생각해 보세요.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진심 어린 공감과 위로는 사람만이 줄 수 있습니다. 고객이 평생 모은 재산을 맡기는 재무 설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 분석은 AI가 할 수 있지만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쌓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교육 분야도 비슷합니다. AI가 지식을 전달할 수는 있어도 학생 한 명 한 명의 상황을 이해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건 사람이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물리적인 정교함이 필요한 현장 전문가입니다. 물론 미래에는 육체를 가진 피지컬 AI가 등장하겠지만 전문가들은 이 분야가 가장 나중에 대체될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AI가 아무리 천재적인 설계도를 그려내도 낡은 건물의 복잡한 배관을 수리하거나 현장의 수많은 돌발 변수를 직접 손으로 해결하는 정교한 작업은 로봇이 따라오기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결국 현장을 장악하고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하는 숙련된 손끝의 가치는 갈수록 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관공, 전기기술자, 목수 같은 직업들은 오히려 더 높은 대우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선진국에서는 이런 기술자들의 몸값이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어차피 다 대체될 텐데 무슨 의미냐는 허탈함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AI를 잘 부리는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을 앞서가는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 변화의 흐름을 누가 먼저 올라탔느냐의 싸움이 이미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의 AI 혁명을 증기기관이 등장했던 산업혁명에 비유합니다. 당시에도 수많은 일자리가 사라졌지만 동시에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했죠. 기차 기관사, 전기기술자, 공장 관리자 같은 직업들은 그 이전에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일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 전만 해도 유튜버나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상상이나 했을까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나 블록체인 개발자 같은 직업도 최근에 생긴 겁니다. AI 시대에도 우리가 아직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직업들이 탄생할 겁니다. 문제는 그 전환기에 어떻게 살아남느냐입니다.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면 도태됩니다. 적극적으로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평생 한 가지 직업만 가지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계속해서 배우고 적응하며 여러 역할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살아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먼저 AI를 적으로 보지 말고 도구로 활용하는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챗GPT든 코파일럿이든 미드전이든 지금 당장 사용해보세요. 무섭다고 어렵다고 피하면 그 순간 경쟁에서 뒤처집니다. AI를 쓰는 동료가 당신보다 2배 빠르게 일을 끝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평생 학습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대학에서 배운 지식으로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배우고 새로운 트렌드가 나타나면 적응해야 합니다. 온라인 강의, 유튜브, 책 등 배울 수 있는 자원은 넘쳐납니다. 문제는 실행력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전문성을 깊게 쌓되 폭도 넓혀야 한다는 겁니다. T자형 인재라는 말 들어보셨죠? 하나의 분야에 깊은 전문성을 가지되 다른 분야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개발자라면 코딩만 잘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를 이해하고 디자인 감각도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AI가 대체할 수 없는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마케터라면 데이터 분석도 할 줄 알아야 하고 디자이너라면 코딩의 기초라도 알면 훨씬 유리합니다. 경계를 넘나드는 능력이 중요해진 겁니다. 네트워킹도 중요합니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사람과의 관계는 대체할 수 없습니다. 좋은 기회는 여전히 사람을 통해 옵니다.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만나고 관계를 맺으세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참여하고 오프라인 모임에도 나가보세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리는 게 중요합니다. 이력서 한 장으로 취업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개인 브랜딩이 중요합니다. 블로그든 유튜브든 SNS든 자신만의 채널을 만들어서 전문성을 드러내세요.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도 키워야 합니다. AI는 학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전혀 새로운 문제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창의적 사고가 필요합니다.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를 푸는 능력,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서 최선의 선택을 하는 능력은 AI가 따라올 수 없습니다. 비판적 사고도 중요합니다. AI가 내놓은 답이 정말 맞는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AI도 틀릴 수 있고 편향된 데이터로 학습하면 편향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건 인간입니다. 감성 지능도 놓쳐선 안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공감하며 적절히 반응하는 능력은 AI가 가장 따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팀을 이끌고 갈등을 조정하고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리더십은 여전히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고객의 미묘한 감정 변화를 읽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I는 패턴을 학습할 수 있지만 진심 어린 공감은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성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AI 시대에 더욱 귀한 존재가 될 겁니다. 윤리적 판단 능력도 중요해집니다. AI가 내린 결정이 윤리적으로 올바른지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판단하는 건 결국 인간의 몫입니다. 자율주행차가 사고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의료 AI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지, 채용 AI가 공정한지 감시하고 판단하는 역할은 계속 필요합니다. 이런 영역에서 일할 사람들의 수요는 오히려 늘어날 겁니다. AI 윤리 전문가, 알고리즘 감사관 같은 새로운 직업들이 이미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학생이거나 구직자라면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무조건 AI 관련 전공을 선택해야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AI 기술 자체를 다루는 전문가의 수요는 당분간 높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AI 엔지니어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AI를 도구로 활용해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학을 전공한다면 AI 법률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의학을 전공한다면 AI 진단 시스템을 활용해서 더 정확하고 빠른 진료를 하는 의사가 되는 거죠. 이미 직장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장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공부를 시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지만 조금씩이라도 준비는 해야 합니다. 퇴근 후 1시간만 투자해서 AI 도구를 공부해보세요. 주말에 온라인 강의 하나씩 들어보세요. 회사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이 하는 반복적인 작업 중에 AI로 자동화할 수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걸 직접 해보세요.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점점 더 큰 일들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 의식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AI 때문에 내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한탄만 하고 있으면 정말로 그렇게 됩니다. 대신 AI를 내 편으로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기회로 받아들이세요. 역사를 돌이켜보면 기술 혁명기마다 적응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산업혁명 때 공장이 생기면서 일자리를 잃은 수공업자들도 있었지만 공장에서 새로운 기술을 익힌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살았습니다. 인터넷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등장하면서 동네 가게들이 문을 닫았지만 온라인 마켓을 활용한 사람들은 전국을 무대로 장사를 할 수 있게 됐죠. AI 혁명도 똑같은 패턴을 따를 겁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은 도태되고 변화를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사람들은 살아남을 겁니다. 더 나아가 변화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큰 성공을 거둘 겁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속하고 싶으신가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새로운 걸 배운다는 건 항상 어렵고 불편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변화는 이미 시작됐고 속도는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따라잡기 더 어려워집니다. 정부나 기업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AI 시대에 맞는 교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암기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성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AI 활용 교육도 필수가 돼야 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AI 도구를 사용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직업훈련 프로그램도 확대해야 합니다.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재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겁니다. 기업들도 책임이 있습니다. 단순히 비용 절감을 위해 사람을 AI로 대체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이 AI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사내 AI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직원들이 새로운 기술을 배울 시간을 주고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단기적으로는 AI 도입으로 비용을 줄일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숙련된 인력이 필요합니다. 모든 걸 AI에만 맡기면 조직의 노하우가 사라지고 결국 경쟁력을 잃게 됩니다. 사람과 AI가 협력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사회 안전망도 강화돼야 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격차가 큰 사람들은 더 어렵습니다. 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필요합니다. 기본소득 같은 제도도 진지하게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AI가 만들어낸 부를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큰 숙제입니다. AI는 소수가 모든 부를 독점하는 사회가 되면 안 됩니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사회 전체에 골고루 돌아가야 합니다.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합니다. AI 기술은 국경을 넘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느 한 나라만 규제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국제적인 규범과 기준을 만들어야 합니다. AI의 윤리적 사용, 개인정보 보호, 일자리 대체에 따른 사회적 영향 등에 대해 국제사회가 함께 논의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기술 격차도 문제입니다. AI 기술을 가진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 사이의 격차가 더 벌어지면 국제사회의 불균형이 심화될 겁니다. 그렇다면 장기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전문가들은 일과 삶의 개념 자체가 바뀔 거라고 예측합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하는 전통적인 고용 형태는 점점 줄어들 겁니다. 대신 프리랜서, 기워커, 프로젝트 기반 일자리가 늘어날 겁니다. 한 회사에 평생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 프로젝트를 오가며 일하는 방식이 보편화될 겁니다. 재택근무도 더 확산될 겁니다. AI가 많은 일을 대신하면서 굳이 사무실에 출근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미 코로나19를 거치며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의 효율성을 확인했습니다. 일하는 시간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AI가 생산성을 높이면서 같은 일을 더 짧은 시간에 끝낼 수 있게 됩니다. 주 4일 근무제나 하루 6시간 근무제 같은 논의가 더 활발해질 겁니다. 그렇게 생긴 여가 시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평생 학습에 투자할 수도 있고 취미나 자기 개발에 쓸 수도 있습니다. 일 중심의 삶에서 벗어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낙관적인 시나리오고 현실은 더 복잡할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방향은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도 완전히 바뀔 겁니다. 지금처럼 초중고 12년, 대학 4년 다니고 취업하는 직선적인 경로는 의미가 없어질 겁니다. 평생에 걸쳐 계속 배우고 새로운 기술을 익히는 순환적인 교육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대학도 지금처럼 4년짜리 학위 과정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짧은 기간의 실무 교육, 재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형태의 교육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온라인 교육의 비중도 더 늘어날 겁니다. 굳이 학교에 가지 않아도 세계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시대입니다. 학위보다는 실제 역량이 중요해집니다. 의료 시스템도 혁명적으로 변할 겁니다. AI가 질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개인 맞춤형 치료법을 제시하고 신약 개발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겁니다. 이미 AI가 암을 진단하는 정확도가 인간 의사를 넘어섰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여전히 의사가 내려야 합니다. AI는 도구일 뿐 책임을 질 수 없으니까요. 의사의 역할은 진단과 처방에서 환자와의 소통, 치료 계획 수립, 윤리적 판단으로 이동할 겁니다. 환자를 전인적으로 돌보는 역할은 여전히 인간 의사의 몫입니다. 법률 시스템도 변화가 불가피합니다. AI가 판례를 검색하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건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하지만 법정에서 변론하고 의뢰인과 신뢰관계를 쌓고 복잡한 법률 전략을 수립하는 건 여전히 변호사의 영역입니다. 오히려 AI가 단순 작업을 대신하면서 변호사들은 더 창의적이고 전략적인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법률 서비스의 질은 높아지고 비용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비싼 변호사 비용 때문에 법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금융 시스템도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AI가 투자 분석을 하고 대출 심사를 하고 사기를 탐지합니다. 이미 로보어드바이저가 개인 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금액의 투자 결정이나 복잡한 금융 상품 설계는 여전히 전문가의 영역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들은 AI보다 신뢰할 수 있는 인간 전문가를 선호합니다. 금융 전문가의 역할도 단순 분석에서 종합적인 재무 설계와 상담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조업은 이미 자동화가 많이 진행됐지만 AI로 인해 또 한 번 도약할 겁니다. 스마트 팩토리가 확산되면서 공장은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장을 설계하고 기계를 유지 보수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고급 인력은 여전히 필요합니다. 단순 조립 작업은 로봇이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는 건 숙련된 기술자입니다. 제조업 일자리의 성격이 바뀌는 거죠. 단순 노동에서 기술 집약적 일자리로 변화합니다. 유통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존의 무인 매장처럼 사람 없이 운영되는 가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이 더 확대되면서 오프라인 매장은 줄어들 겁니다. 하지만 고객 경험을 설계하고 트렌드를 파악하고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일은 여전히 사람이 합니다. 물류 시스템도 자동화되지만 전체를 관리하고 최적화하는 건 전문가의 몫입니다. 배송은 드론이나 자율주행차가 하겠지만 복잡한 도심 지역이나 예외 상황에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술과 창작 분야는 어떨까요? AI가 그림을 그리고 음악을 작곡하고 소설을 쓰는 시대가 왔습니다. 이미 AI가 만든 작품들이 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창작은 기술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경험, 감정, 통찰이 담긴 작품은 AI가 만들기 어렵습니다. AI는 기존 데이터를 학습해서 비슷한 걸 만들 수는 있지만 완전히 새로운 장르를 창조하거나 시대를 뛰어넘는 걸작을 만들기는 힘듭니다. 예술가들은 AI를 도구로 활용하면서 더 창의적인 작업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미디어와 콘텐츠 산업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AI가
AI가 뉴스 기사를 쓰고 영상을 편집하고 심지어 가상인간이 방송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심층 취재, 탐사 보도, 의미 있는 스토리텔링은 여전히 사람의 영역입니다. AI는 정보를 빠르게 전달할 수는 있지만 맥락을 이해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건 저널리스트의 몫입니다. 콘텐츠 크리에이터들도 AI를 활용해서 생산성을 높이지만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개성은 여전히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서비스업은 아마도 가장 복잡한 변화를 겪을 분야입니다. 패스트푸드점의 키오스크, 호텔의 로봇 직원, 콜센터의 AI 상담원 등 이미 많은 부분이 자동화됐습니다. 하지만 고급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는 여전히 사람이 제공합니다. 미슐랭 레스토랑의 서비스, 고급 호텔의 컨시어지, 명품 매장의 판매원 같은 일은 AI가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사람 대 사람의 상호작용이 서비스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서비스업도 양극화될 겁니다. 저가 표준화된 서비스는 AI가, 고가 맞춤형 서비스는 사람이 담당하는 구조로 나뉠 겁니다. 농업도 AI 혁명의 영향권에 들어왔습니다. 스마트팜이 확산되면서 AI가 최적의 재배 조건을 제시하고 드론이 농약을 살포하고 로봇이 수확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현장의 미묘한 변화를 읽고 대응하는 건 경험 많은 농부의 역할입니다. AI는 데이터를 분석하지만 현장의 느낌은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농업 전문가의 역할은 단순 노동에서 기술과 경험을 결합한 고급 일자리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산업에서 비슷한 패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순 반복 작업은 AI가 대체하고 판단과 책임이 필요한 일, 창의성이 요구되는 일, 인간관계가 중요한 일은 사람이 합니다. 문제는 단순 반복 작업이 전체 일자리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새로운 유형의 일자리도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AI를 관리하고 AI와 인간을 연결하고 AI가 만든 결과물을 검증하는 일자리들이죠. 중요한 건 이 변화의 속도입니다. 과거의 산업혁명은 수십 년에 걸쳐 천천히 진행됐습니다. 사람들이 적응할 시간이 있었죠. 하지만 AI 혁명은 훨씬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모든 게 바뀝니다. 그래서 더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적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어제까지 안전하다고 여겨졌던 직업이 오늘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런 빠른 변화 속에서 살아남으려면 민첩성이 필요합니다.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방향을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 AI 시대를 두려워해야만 할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기술 발전은 항상 인류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 줬습니다. 기대 수명은 늘어났고 생활 수준은 향상됐고 우리는 조상들이 상상도 못했던 편리함을 누리고 있습니다. AI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단기적으로는 혼란과 고통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인류에게 이로울 겁니다. AI가 지루하고 위험한 일을 대신하면서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의미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더 짧게 일하고 더 많은 시간을 가족, 취미, 자기 개발에 쓸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승자와 패자가 나뉠 겁니다. 적응하는 사람과 도태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건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회를 잡을 것인가, 두려워하며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면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 결정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변화는 멈추지 않는다는 겁니다. AI 기술은 계속 발전할 것이고 그 속도는 점점 빨라질 겁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건 적응하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AI를 배우고 있고 누군가는 새로운 기술에 도전하고 있고 누군가는 변화하는 세상에 발맞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AI 시대의 승자가 될 겁니다. 반면 변화를 거부하고 불평만하는 사람들은 뒤처질 겁니다. 가혹하게 들리겠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속도에 맞춰야 합니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AI 도구 하나 써보고 내일 온라인 강의 하나 듣고 모레 새로운 기술 하나 배우면 됩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듭니다. AI 시대는 이미 왔습니다.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우리 삶 곳곳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음성 인식, 넷플릭스의 추천 알고리즘, 은행의 대출 심사, 병원의 진단 시스템 모두 AI입니다. 우리는 이미 AI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입니다. AI를 두려워할 게 아니라
친구로 만들어야 합니다. 적이 아니라 동료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AI는 우리를 대체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 도움을 받아들일지 거부할지는 우리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말하겠습니다. AI 시대에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사람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AI를 쥔 사람과 AI를 모르는 사람이 갈라지는 겁니다. 사랑, 우정, 공감 같은 인간다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말해 그 인간다움을 지키려면 먹고 사는 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죠. 그리고 지금 그 먹고 사는 방식을 AI가 통째로 바꾸고 있습니다. AI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두려워해야 할 건 딱 하나예요. AI가 일하는 속도인데 나는 아직 어제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세요. 거창하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AI로 한 가지만 해보세요. 보고서 초안 하나, 이력서 문장 하나, 반복 업무 하나. 그 한 번이 쌓이면 1년 뒤 당신은 대체되는 사람이 아니라 AI를 부리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선택은 둘 중 하나입니다. AI가 당신의 자리를 가져가게 둘 것인가? 아니면 당신이 AI를 가져와서 당신의 가치를 2배로 만들 것인가?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입니다.